안녕하세요, 캐나다 빌드 아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기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측량이 필수겠죠. 우선 몇 군데 표시를 해놨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대략 이쪽 코너에서 저쪽 코너까지 30발자국 정도 되네요. 실제로는 이렇게 자로 직접 재는 게 확실하겠죠. 기초하는 업자들이 와서 지금 실제로 자로 재고 있는 모습이에요. 측량 기사와 얘기를 하고 몇 군데 좀 더 포인트를 알려달라고 지금 얘기 중이에요. 측량 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준점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곳에다가 그 측량기를 세워놓고 각 부분들을 이렇게 포인트를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측량 기사가 측량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왠지 돈도 좀 많이 잘 벌 것 같고 몸도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고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 기계도 좀 비쌀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쉬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것도 고충이 있겠죠. 측량기사들이 측량을 하고 기초하는 사람들이 땅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 보이는 저 주황색 라인들이 건물 외벽 주요 벽들이에요. 저 부분들을 기준으로 다른 벽들이 또 세워지겠죠. 다음날 아침 드디어 자재가 왔습니다. 자재는 보통 저렇게 크레인 트럭이 오면 쓰기 좋은 위치, 편한 위치에다가 내려주고 가서 정말 일하기가 쉬운 편이에요. 자재 같은 경우도 2x6, 2x10, 그리고 저 말뚝도 보이시죠? 나무 말뚝 같은 것도 저렇게 다 재단이 돼서 나오니까 정말 일하기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철근들도 웬만한 것들은 다 재단이 돼서 나오거든요. 마치 문방구에서 장난감 사다가 집 짓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설명서를 보면서 말이죠. 다만 카터칼과 풀 대신 이게 못하고 톱 같은 걸로 집을 짓는다는 게 조금 다르지만 집 짓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표시해 놓은 페인트를 따라서 2x6로 바깥쪽 벽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 벽은 표시해 놓은 것보다 약간 더 크게 만들어서 콘크리트 기초가 땅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바깥쪽 2x6 벽을 세웠으면은 안쪽에도 해야겠죠? 안쪽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 16인치를 고정해주는 저 보시면은 핀이 있어요. 저 클립이 딱 그 사이즈에 맞게 나와요. 그래서 저거를 올려놓기만 하면은 굳이 일일이 자로 그 폭을 재지 않아도 일정하게 저 간격을 유지하면서 2x6 벽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영상을 찍는데 생각보다 조용하더라고요. 보통 때 같았으면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발전기를 틀어놓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저 배터리로 된 프레이밍 네일을 쓰더라고요. 저거 같은 경우는 가스하고 배터리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탄가스 같이 조그만 가스 캡슐을 또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라서 일반 배터리로만 된 거보다는 관리비가 조금 더 들어가요. 사용하는 작업 환경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겠죠.
발전기를 돌릴 때는 프레이밍을 할 때 컴프레서를 큰 거를 돌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저거 같은 경우는 작은 작업 혼자서 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대신 여러 사람이 하기에는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또 여러 대 구입하기는 정말 힘들겠죠. 저거 하나에 한 8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발전기를 돌렸을 때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 시끄럽고, 그리고 그 가스 기름값이 조금 들더라고요. 하루에 보통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은 40-50불 정도, 4-5만원씩은 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발전기도 크기와 그 사용량에 따라서 좀 기름이 적고 안 적고가 좀 다르게 들어가겠지만, 그 무거운 거를 매일 아침 꺼냈다가 넣었다 이거 하는 것도 정말 안 쓸 때는 그 큰 거를 어딘가에 또 보관도 해야 되고, 꼭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철근도 요새는 웬만한 것들은 다 구부러져서 아예 나오네요. 예전에는 정말 다 이거 휘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도면을 보면은 철근을 어디다가 어떻게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되는지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맞게 철근을 넣고, 결국에는 나중에 와서 엔지니어가 검사를 할 거예요.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철근은 제대로 했는지,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철근뿐만 아니라 요즘 내진 벽에 관해서도 정말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는 이곳도 지진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환태평양 지진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집에는 꼭 이렇게 내진 설계가 들어가고 있어요. 스트링 라인을 통해서 일자로 곱게 잘 설치했는지 꼭 봐야겠죠. 어느 정도 2x6 푸딩이 만들어졌다 싶으면은 수평을 봐야겠죠. 푸딩이 수평이 정말 중요해요. 그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야지 그 다음에 벽을 세우는데 정말 수월하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땅을 다질 때 수평이 완전하게 안 맞으면은 이렇게 밑에가 뜬다는 점이에요. 그만큼 콘크리트가 더 들어가겠죠. 여기가 이렇게 뜬 이유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 있겠죠. 그 부분에 맞춰서 수평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요 나머지 부분이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높은 부분에서 나무는 땅에 닿아 있죠. 바위라서 더 파내지도 못했어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콘크리트를 쓰면은 튼튼하긴 하겠죠. 오늘 영상은 다소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철근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리고 이 바위 부분 같은 경우 높낮이가 있잖아요. 이 높낮이 부분을 어떻게 막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